베이커리 카페를 하루에 진짜 두세 군데를 매일같이 한 3개월 이상을 다녔거든요. 정말 안 가본 데가 없을 만큼 다녔는데 그 인기 많은 카페들을 다 다니면서 정말 막 다양한 디저트 빵들을 막 먹고 또 먹고 정말 하도 먹어서 이제 막 물려서 못 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다녔어요. 그렇게 다니다가 진짜 어떤 아이템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막 서칭한 카페들을 생각해 보다가 정말 갑자기 딱 문득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대표님 혹시 하루 커피 몇 잔 정도 드세요? 저는 보통 하루에 한 2잔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은 현재 한국의 커피 수요는 실제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연간 300억 잔 이상의 커피가 소비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커피 드실 때 많은 분들이 빵을 함께 즐기려는 성향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베이커리 카페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 이런 흐름을 보고 많은 창업자분들이 베이커리 카페를 선택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맞아요. 그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이 그 카페를 창업하려면 베이커리 카페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베이커리 카페는 단순하게 빵집이 아니에요. 일반 빵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운영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베이커리 카페와 일반 베이커리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우선 판매 목적이 달라요. 그 빵집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러 종류의 빵들을 주력으로 판매하면서 그 자체가 주요 수익원이 되거든요. 근데 반면 베이커리 카페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면서 빵은 부가적 요소로 수익원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하지만 많은 창업자분들이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할 때 빵의 종류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나요? 굉장히 많이 하죠. 그게 가장 운영할 때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투자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든요. 아시다시피 제빵 장비나 기계들이 굉장히 단가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의 장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제빵 인력을 고용해야 되는 부담도 굉장히 따르게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빵 종류가 많아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로스나는 빵도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운영 비용이 예상보다 굉장히 많아질 수 있거든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판매 아이템을 특성화해서 단일 품목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크루아상 전문점이나 막 요새 가장 많이 하는 베이글 전문점처럼 특정 제품군에 집중하면 생산 공정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운영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비용 절감에도 굉장히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이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 많고 객수가 많이 몰리는 베이커리 카페를 하루에 진짜 두세 군데를 매일같이 한 3개월 이상을 다녔거든요. 정말 안 가본 데가 없을 만큼 다녔는데 그 인기 많은 카페들을 다 다니면서 정말 막 다양한 디저트 빵들을 막 먹고 또 먹고 정말 하도 먹어서 이제 막 물려서 못 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다녔어요. 그렇게 다니다가 진짜 어떤 아이템을 해야 되는지 막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막 서칭한 카페들을 생각해 보다가 정말 갑자기 딱 문득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생각이 났던 게 그 많은 카페들을 다녔는데 생각이 나는 건 정말 시그니처 메뉴가 있는 카페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많은 메뉴를 할 필요가 없겠다. 딱 하나에만 정말 집중하면 되겠다. 어차피 그 카페를 가도 기억에 나는 거는 시그니처 메뉴라고 딱 만들어 놓은 그 메뉴밖에 어차피 기억이 나지 않으니 굳이 다른 거 막 10가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겠다. 정말 그때 딱 느꼈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를 만들 게 아니라 기억날 만한 제대로 된 제품 딱 하나만 잘 만들어 보자. 그래서 탄생한 브랜드가 도넛스데이거든요. 도넛스데이 같은 경우에는 구형태의 도넛을 약간 한국화해서 K도넛이라는 느낌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브랜드 네임도 약간 정감 있게 도넛스라는 그 브랜드 네임을 한번 섞어서 도넛스데이 브랜드 네임을 딱 떠올리게 브랜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베이커리 카페의 평균 매출이 한 5천에서 1억 원까지 분포되어 있는데요.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딱 첫 회를 오픈하자마자 1억 5천의 매출이 나왔어요. 평균 대비 150%를 달성한 거죠. 그것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빵을 만들질 못해서 못 팔았어요. 처음 한 달, 뭐 두 달에는 계속 뭐 만들면 중간에 솔드아웃 되고, 만들면 정말 만드는 족족 나가서 계속 솔드아웃 돼서 정말 만들지를 못해서 못 판 매출이 150% 정도 달성한 매출이었어요. 단일 품목을 판매하는 게 로스율을 낮추는 데도 좋겠네요. 네, 맞아요. 제빵 업종은 원자재 손실이 굉장히 많은 업종이에요. 단일 품목 중심으로 하면 생산량과 재고 관리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스율도 굉장히 낮아지고 결국엔 원가 절감으로 이어져서 장기적으로 수익 안정성도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그럼 베이커리 카페 창업 시 시설 비용 등 자본이 크게 들지 않을까요? 맞아요. 굉장히 많이 들죠. 그 베이커리 카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넓은 평수가 필요하잖아요. 시설, 전문 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은 자본이 필요해요. 특히 요즘과 같은 불경기 상황에는 이러한 창업 조건이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추천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들을 해결 가능한 모티브가 될 수 있는 브랜드가 있을까요? 제가 저희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직접 헬스 공장을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제품을 만들어서 점포에다가 납품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됐어요. 그래서 본사는 아무래도 도넛을 더욱 특화시켜서 브랜드를 가치를 올리는데 굉장히 더 집중하게 됐고, 그리고 가맹점은 아무래도 초기 투자 비용이 베이커리 장비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준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도 굉장히 낮출 수 있고, 그리고 기술의 습득이나 그런 전문 인력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윈윈하는 약간 구조가 되고 있어요. 대표님 열정이 진짜 대단하시네요. 결국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려면 단순히 빵의 종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었네요. 맞아요. 그건 절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베이커리 카페는 단순한 빵집이 아니에요. 무조건 다양한 빵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운영 전략을 명확히 설명하고 효율적인 제품 구성을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게 정말 오래 운영하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예비 창업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베이커리 카페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먼저 어떻게 사업하실지 본인이 이제 본질을 좀 정확히 이해하시고 차별화된 판매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빵만 많이 판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요즘의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서 정말 신중하게 계획하시고 많이 연습하시고 많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오늘 도넛데이 브랜드를 개발하신 대표님과 함께 베이커리 카페 창업의 대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유용한 카페 창업 꿀팁을 계속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포근한 바람이 얼굴을 스쳐 파도 소리를 따라 마음이 흘러 여기 도넛데이 휴식이 시작돼 달콤한 도도덜과 함께